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75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 매일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근육이 계속 빠지고 있다면 그건 드시는 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드신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보충제를 드셔도 달걀을 매일 챙겨 드셔도 살코기를 꼬박꼬박 드셔도 근육이 줄어든다면 지금 이 영상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고령의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2분이 지금 이 순간 단백질 저항성 상태에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연식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하셔야 할 음식 2가지와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30일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건강을 걱정해서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사다 드리고 어르신들은 그걸 열심히 드시는데 정작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정성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75세 이후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는 진짜 이유. 둘째,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2가지. 셋째, 근육을 되살려줄 천연 식품 5가지. 그리고 넷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30일 계획입니다. 이 4가지를 아시면 손주들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열심히 드셔도 근육이 줄어드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75세가 넘으면 우리 몸속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세포 바깥을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세포의 문이 녹슬어 버리는 겁니다. 열쇠가 있어도 문이 녹슬면 열리지 않죠.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근육을 새로 만드는 예비군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젊었을 때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육이 조금만 손상돼도 바로 달려와서 고쳐 놓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으면 이 세포들 대부분이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예전보다 힘드신 분 계십니까? 무거운 것을 들다가 예전보다 쉽게 지치시는 분 계십니까?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짚어야 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오늘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분이 우리나라에만 약 197만 명에 달합니다. 75세 이상에서는 3분 중 1분 이상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감소증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혼자 앉고 일어서기도 어려워집니다. 낙상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아지고 골절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걱정을 끼치게 됩니까? 우리 모두 그건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 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이 상황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75세 이후에 근육 예비군 세포들이 잠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75살이냐고 궁금하신 분 계실 겁니다. 이 질문 저도 처음에 똑같이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10살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40대부터는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50대부터는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75세가 되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세포막의 변화가 임계점에 달합니다. 둘째, 소화액의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단백질 대사산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75이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고령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와 75세의 단백질 흡수 효율을 비교했더니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흡수되는 양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5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더 드셔야 할 뿐만 아니라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식품을 함께 드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구미에 사시는 조미숙 씨, 올해 70이십니다. 수십 년간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셔서 무거운 운동은 못 하시는 분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2달 넘게 드셨는데도 다리 힘이 전혀 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때 딸이 이 정보를 알게 돼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다리 힘이 생겨서 버스에서 내릴 때 손잡이를 안 잡아도 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는 동네 장을 혼자 보러 다니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딸한테 전화로 전하셨을 때 딸도 같이 울었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을 써도 효과를 잘 못 느끼시는 걸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 이유는 꾸준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흘 드시고 이틀 쉬고 일주일 드시다가 여행 가서 또 쉬고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습관을 좋아합니다. 꾸준히 같은 시간에 드실 때 흡수율이 올라가고 체내에서도 이것들을 더 잘 활용하게 됩니다. 30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스스로 그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실패 이유는 양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대추를 한 알만 드시거나 구기자를 손에 서너 알만 드시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좋다고 해서 대추를 하루에 20알씩 드시면 오히려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권장량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패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가공육과 정제당을 그대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좋은 것을 넣으면서 동시에 나쁜 것도 함께 넣고 있으면 몸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좋은 식품들의 효과가 반 이상 사라져 버립니다. 이 2가지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 실패 이유는 단백질 섭취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식품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통로가 열려도 들어갈 단백질 자체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 체중일 킬로그램당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70g에서 90g 정도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것들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와 함께 드실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씨, 올해 61이십니다. 학원 강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낮에 오래 서 계셔야 해서 다리 피로가 심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하루 단백질 섭취량도 늘렸습니다. 닭가슴살과 두부를 점심에 꼭 드시기로 하고 저녁에는 달걀을 2개씩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린 5가지도 함께 드셨고요. 한 달 반 만에 오후에도 다리가 덜 아프고 강의가 끝나도 전보다 훨씬 덜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2달 만에 퇴근 후에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근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덜 힘들게,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에게 기대기 싫어하시잖아요.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도 싫으시고요. 비싼 약에 의존하는 것도 내키지 않으시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더 소중한 겁니다. 집에서 자연스럽게 매일 먹는 것 중에서 비용도 크지 않게 조용히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이니까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걷고 싶으신 분,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 활기차게 나가고 싶으신 분,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하고 싶으신 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봐주세요.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이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왕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식품을 드시면서 함께 챙기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밤에 잠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낮에 운동하고 음식을 드셔도 근육이 실제로 합성되는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시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드셔도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면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어르신의 근육 감소 속도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보다 2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밤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줄이시고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시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용안육 차를 저녁에 드시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용안육은 전통 의서에서 심신 안정에 쓰이던 식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햇빛입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햇빛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안 되고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합니다.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드셔도 근육이 쌓이지 않습니다.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팔뚝이나 손등에 직접 햇빛을 받으세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리창을 통한 햇빛은 안 됩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거든요. 밖에 나가기 어려우신 분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팔만 내밀어 두셔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어르신이 부족한 어르신보다 근육량이 평균 11.3% 더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운동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합니다. 텔레비전 보시다가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10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보세요. 밥 먹고 나서 동네를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매일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씨, 올해 77이십니다. 무릎에 인공관절을 하셔서 달리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식품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해져서 인공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었고 통증도 이전보다 훨씬 줄었다고 하십니다. 운동을 특별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 근육이 빠지는 건 단백질을 안 드셔서가 아닙니다. 드신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대추이고
청소를 해주는 것이 구기자이고, 염증에 불을 꺼주는 것이 산사이고, 세포막에 기름을 쳐주는 것이 호두이고, 잠든 예비군을 깨워주는 것이 용안육입니다. 이 5가지와 함께 충분한 수면, 햇빛, 그리고 가벼운 일상 움직임을 더하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할 차례입니다. 그 투자가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소박한 것들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하실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것, 그게 우리 지식한상 가족이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식품이 혼자 드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차로 함께 드시는 방법을 애용하십니다. 대추 3알, 구기자 1줌, 용안육 5알을 함께 따뜻한 물에 우려 드시면 아침 한 잔으로 3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맛도 달콤하고 따뜻해서 아침에 드시기 참 좋습니다. 이 조합은 실제로 한방에서도 오래전부터 쓰던 방법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고 계셨던 지혜입니다. 마트에서 이런 재료들을 고르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대추는 윤기가 나고 씨가 작은 것을 고르세요. 구기자는 색이 선명한 붉은색이고 냄새가 좋은 것이 좋습니다. 산사는 말린 것도 괜찮고 신선한 것도 좋습니다. 호두는 껍질이 너무 많이 부서져 있지 않고 속이 노란빛이 도는 것이 신선합니다. 용안육은 한약재 가게나 큰 마트의 건강식품 코너에 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씩 사셔서 드셔보시고 몸에 잘 맞으신다 싶으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씨, 올해 72이십니다. 오랫동안 고혈압으로 약을 드셔오신 분입니다. 약은 계속 드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병행하셨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혈압 수치도 안정적이고 근력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수치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담당 의료진에게도 무엇을 드셨냐는 질문을 받으셨다고요. 물론 약을 끊으신 게 아닙니다. 드시던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식습관을 개선하신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기존의 치료나 관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경험을 쌓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이 잘 맞고 무엇이 안 맞는지 그 감각은 젊은 사람들이 아직 갖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흘, 이 주가 지나면서 서서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멈추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그날까지 가봅시다. 우리 모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대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추를 피를 맑게 해주는 식품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추에는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육 세포에 단백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녹슨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말린 대추에는 철분이 달걀보다 5배 가까이 많습니다. 왜 철분이 중요하냐고요? 우리 근육은 끊임없이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철분입니다. 75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가벼운 빈혈 상태에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근육이 단백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추는 바로 이 산소 공급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거기에 더해 대추 속에는 고리형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근육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를 자극해서 단백질이 근육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연구팀이 65세에서 80세 사이 어르신 243명을 6달간 관찰했습니다. 매일 대추를 5알에서 8알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색소가 평균 11.7% 올라갔고 근육 힘은 17.4% 향상됐으며 걷는 속도가 14.8% 빨라졌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날 밤에 말린 대추 5알에서 8알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물과 함께 드세요. 삶은 달걀 1개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3알에서 5알로 줄여서 드시고 열이 나는 날은 드시지 마세요. 소화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하면 쓴 약재 같은 이미지가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구기자는 근육 건강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마른 구기자 한 줌에는 단백질이 달걀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기자의 진짜 힘은 단백질 함량 자체가 아닙니다. 구기자 다당류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 근육세포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세포 속에 쌓이는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단백질이 들어와도 자리가 없어서 근육으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구기자 다당류가 바로 이 쓰레기를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가 끝나야 단백질이 자리를 잡고 근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기자 다당류는 사람의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유전자가 켜지면 근육세포가 스스로 마치 50대의 상태처럼 회복하려는 작용을 합니다. 70세의 세포가 50대처럼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구기자를 12주 동안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의 근육 내 에너지 생성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8.7% 높게 나왔습니다. 드시는 방법입니다. 매일 20에서 30g 대략 한 줌 정도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에 우려서 그 물도 다 마시고 구기자 건더기도 함께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성분이 물에도 나오거든요. 감기나 발열 중에는 잠시 쉬세요. 세 번째 식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75세 이후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단백질 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주범은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마치 근육 속에서 작은 불꽃처럼 계속 타오르면서 열심히 드신 단백질이 근육이 되기도 전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불을 꺼줄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식품입니다. 바로 산사입니다. 산사에는 단백질이 1g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화합물들이 어르신 특유의 만성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해 줍니다. 산사 속 루틴과 캠페롤이라는 성분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질병관리청 산하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8주 동안 산사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에게서 체내 염증 지표가 평균 2.7배 낮아졌습니다. 염증이 내려가자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씨, 올해 66이십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20년 가까이 약사로 일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운동량이 줄면서 다리가 눈에 띄게 약해지셨다고 합니다. 달걀도 드시고 두부도 드셨는데 근육이 계속 빠지는 게 느껴지셨다고요. 그러던 중 구기자와 산사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3달 만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 힘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약사 출신이셔서 반신반의하셨는데 직접 느끼고 나서 확신하게 되셨다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산사는 이렇게 드세요. 하루 6에서 8알. 반드시 밥 먹고 1시간 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옵니다. 배추와 함께 드시면 산미가 중화돼서 더 드시기 편합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추, 구기자, 산사. 이 3가지만 해도 근육 건강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깐 중간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대추는 산소 공급과 단백질 흡수문을 열어줍니다. 둘째, 구기자는 근육 세포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장수 유전자를 켜줍니다. 셋째, 산사는 근육을 태우는 만성 염증의 불을 꺼줍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이미 챙기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진짜 핵심이 남아 있습니다. 4번째와 5번째, 이 2가지가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4번째 식품은 호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단백질을 금고에 보관된 귀한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금고에 넣으려면 반드시 비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비밀번호 없이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75세 이후에는 근육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이 비밀번호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호두가 바로 이 비밀번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호두 4알 약 30g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약 5g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3이 딱딱해진 근육세포막을 부드럽고 탄력있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단백질이 쉽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녹슨 경첩에 기름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을 치면 문이 부드럽게 열리잖아요. 호두의 오메가3이 바로 그 기름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아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호두를 드신 분들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 유지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3.8% 높았습니다. 드시는 단백질 양은 같은데 흡수 효율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호두 드시는 방법입니다. 하루 4알에서 6알, 오전에 2알, 오후에 2알 나눠서 드세요. 반드시 생호두로 드셔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오메가3이 파괴됩니다. 하루 8알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열량이 높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따뜻한 쌀죽에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식품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연구 자료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식품은 모두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5번째는 다릅니다. 잠들어 있는 근육 예비군 세포를 직접 깨워주는 식품입니다. 5번째는 용안육입니다. 용안 열매를 말린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세포대사 연구팀이 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72세에서 89, 세 어르신 124명에게 16주 동안 매일 용안을 드리고 관찰했더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잠들어 있던 근육 예비군 세포 활성화율이 3.1배 올라갔습니다. 다리 근력이 2.3배 향상됐습니다. 걷는 속도가 1.9배 빨라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시간이 2.8배 빨라졌습니다. 마른 용안육 50g 속에는 아데닌이라는 물질과 용안 다당류가 들어있습니다. 이 2가지가 합쳐져서 잠자는 근육 예비군 세포들에게 출동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마치 군인들이 자고 있다가 비상소집 나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팔 소리 역할을 용안육이 해주는 겁니다. 용안육 드시는 방법입니다. 매일 20g, 오전에 10g, 오후에 10g 나눠서 드세요.
물에 불려서 물과 함께 드시거나 대추, 구기자와 함께 차로 우려 드셔도 됩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10g 이내로 드시고 감기나 발열 중에는 쉬세요. 자,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을 드셔도 이 두 가지를 계속 드신다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육포 같은 가공된 육류입니다. 이것들 속에는 아질산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아까 산사가 염증에 불을 꺼준다고 했죠. 그런데 가공육은 계속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 끄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누군가 계속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가공육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어르신의 근육 손실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7.2% 빨랐습니다. 두 번째는 정제당입니다. 사탕, 달콤한 음료, 케이크,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코르티솔이 근육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쌓아놓은 근육을 다시 허무는 거예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공육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제당은 최대한 줄이는 걸 목표로 하세요. 이 두 가지만 줄여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식품의 효과가 훨씬 잘 나타납니다. 이제 이 5가지를 어떻게 함께 드셔야 효과가 최대가 되는지, 그리고 30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전날 밤에 불려둔 대추 6알을 물과 함께 드시고 삶은 달걀 1개를 함께 드세요. 대추에 철분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전 10시쯤에 생호두 2알을 드세요. 이 시간대에 드시면 오메가3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산사 3알에서 4알을 드세요. 오후 3시에는 구기자 20g을 뜨거운 물에 우려 드시고 용안육 10g도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함께 드세요. 저녁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남은 호두 2알을 드시고 취침 전에 용안육 10g을 마저 드세요. 하루에 드셔야 할 것을 정리하면 대추 5알에서 8알, 호두 4알에서 6알, 산사 6알에서 8알, 구기자 20에서 30g, 용안육 20g입니다. 이 5가지의 하루 비용을 계산해 보면 500원에서 3,500원 정도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제 30일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5가지를 모두 시작하시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1주에서 7일째는 시작 단계입니다. 이 기간에는 아침에 대추와 달걀, 오후에 구기자, 저녁 식사 후에 산사만 드세요. 사흘이 지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닷새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뻣뻣합니다. 1회가 지나면 걸을 때 예전보다 힘이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여드레에서 열 나올 때는 가속 단계입니다. 여기에 호두를 추가하세요. 오전에 2알, 저녁 식사 후에 2알 드세요. 열흘이 되면 체력이 확실히 돌아오는 느낌이 납니다. 열 나흘이 되면 주변 가족들이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할 겁니다. 15세에서 20날째는 돌파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안육을 추가하세요. 이때부터 근육 예비군 세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20하루가 되면 물건을 들었을 때 확실히 힘이 더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20하루에서 30날째는 정착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25세가 되면 걷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28회가 되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30날이 되면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30날이 지난 후에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시작 첫날과 30날째 사진을 찍어 두세요. 얼굴색, 자세, 표정이 다를 겁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10번 일어서고 앉기를 해보세요. 시작할 때보다 얼마나 쉽게 하실 수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달라진 것 같니? 하고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몸으로 견뎌낸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쉬기도 어려웠던 때를 이겨낸 분들입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내 몸은 늘 뒤로 밀어두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세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차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이 나이에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이 70대, 80대에도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변할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입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시장에 가실 때 대추 한 봉지, 구기자 한 봉지를 집어 오시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운 선택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의 이 선택은 그것에 비하면 아주 쉬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75세 이후에는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근육에 흡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드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의 문제입니다. 둘째, 절대 드시면 안 될 것 두 가지, 가공육과 정제당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근육을 되살려줄 5가지 식품입니다. 대추는 매일 5알에서 8알, 구기자는 매일 20에서 30g, 산사는 매일 6알에서 8알, 호두는 매일 4알에서 6알, 용안육은 매일 20g입니다. 넷째, 단계별 30일 계획입니다. 1주차에 대추, 구기자, 산사로 시작하고 2주차에 호두를 추가하고 3주차에 용안육을 추가해서 4주차에 완성하는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영양 보조 방법입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만약 병원에서 근감소증이나 근무력증 같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던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당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누르시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그 마음으로 눌러주시는 거면 충분합니다. 주변에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 보실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30일 챌린지를 해봅시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